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입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네. 어제 외국인이 시장에서 좀 많이 매도하면서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외국인이 왜 매도하지?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네.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일단 MSCI 리밸런싱이니 앞서 얘기하셨던 얘기는 다 네. 맞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삐졌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어제 일본 쪽에서는 워렌 버핏이 지분을 늘렸죠. 그러니까 일본을 보는 시각과 한국을 보는 시각이 지금 뚜렷이 다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특히 또 환율 관련된 쪽도 뚜렷하게 워낙 달러와 약세로 가는데도 외국인들은 별로 지금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어제 발표됐던 대표적인 게 7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었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아직 코로나 확산이 다시 이어지기 전에도 오히려 좀 꺾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한국의 체력이 이만큼 약하구나라는 쪽에 대한 실망이 좀 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군은요. 수소차 섹터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이 강했잖아요. 상한가를 기록한 코오롱 머티리얼인데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나는 상한가다. 이 상한가를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코오롱 머티리얼 지금이라도 따라 살까요? 못 사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엔 점수 60점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대감, 일단은 싸니까, 저가니까 매수자가 좀 몰렸던 게 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 또 싸서 오늘 많이들 매수하셨다라고 평가했고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매수한 이유가 단지 싸서일까요? 토론방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뉴딜 전략회의 뉴스 때문에 오늘 수소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수소차, 니콜라 급등, 수소 관련 대장주 아직 시세 분석 시작도 안 한 착한 주식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는데 3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않을까요? 네, 다 아는 얘기고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모습과 함께 네. 또 이제 4차 추경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것 똑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된 쪽에서 5년간 160조 원 투입을 하고 거기다가 19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 아래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경부도 주체가 돼서 미래차 133만 대네요. 이쪽에 대한 보급 목표와 함께 이제 자동차만 나오면 뭐하냐 관련되는 충전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같이 확충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좀 더 구체화해서 담길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주식에 연결돼서 나오는 오늘 섹터 테마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올랐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강했다. 투자자들이 오늘도 많이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전에도 한때 지난 7월 달이었었죠. 7월 달 중반대에서도 어떤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돼서 전기 생성 장치 핵심 구성 쪽으로 알려져 있는 분리막 쪽의 생산에 강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2,000원대 있던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다시 한번 뛰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지금 보여줘야 될 상황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소차가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수주 흐름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실적 흐름들 확인돼야 될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무 구조나 실적 가지고는 주가가 이렇게 강한 걸 설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한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직전 고점 때 약 한 4,500원대에서 5,000원대 이 안쪽까지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음 국면 즉 어느 정도 어떤 정부의 구조적인 부분들과 수주의 동향들이 확인이 돼야 어떤 정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일단 한 번 더 오르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랐을 때 매도하자.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300원 제시했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수소차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진다이아예요. 수소 연료 탱크가 이 일진다이아가 수소주랑 연결되는 그
포인트인데 일진다이아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슈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테마주가 아직 실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슈화가 됐다고 하게 되면 매도 자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이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 이슈로만 움직였으니 60점이다. 네. 네, 일진다이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자자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토론방으로 들어가면요. 복합 소재 부분에서 내년 상장을 추진한다? 현재 일진 다이아몬드 자회사로 있는 복합 소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아닌 복합 소재란 이름으로 주식이 분류되는 건가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뭐 수소 대장주 맞죠? 라는 글도 있는데 지금 일진다이아뿐만 아니라 수처주들이 니콜라 상장 때문에 같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최근 니콜라 이 주식의 흐름은 어떤지 아직도 우리 수소차주랑 커플링 현상 보여주고 있나요? 예, 똑같은 투라죠. 테슬라, 니콜라. 네. 맞아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은 테슬라만 보입니다. 니콜라는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액면 분할한 뒤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예, 분할하고도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 주변에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제 주변 분들도 뭐 거의 오늘 아침 거만하게 출근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니콜라는 지금 한 단계 쭉 빠져 좀 소외돼 있습니다. 주가도 한 40달러대 초반에서 거의 횡보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니콜라의 가장 큰 약점은 아직 자동차를 생산한 이력이 없다. 근데 수주만 한 지금까지 트럭 한 14,000대 정도를 수주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앞으로 2, 3년간의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어떤 청사진이나 변화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특히 그래서 이제 현대차한테도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아직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횡보세를 보였는데 주가의 추이는 오히려 그보다는 좀 높게 형성돼 있었던 관점 쪽에서 뭐 니콜라와의 연관성, 커플링은 일단 크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수소 연료 탱크 생산 회사인 일진다이아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 토론방 보니까 복합 소재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해 볼게요. 네, 이 회사는 그냥 일진 복합 소재 자회사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진 다이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탄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총이 벌써 8,600억대, 조금만 7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1조대 가까이 찍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위상과 실적으로 보여주기는 아직은 확인 안 된 게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7만 원대 근접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매도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비중 축소하는 쪽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약 한 5만 6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수소하면 또 현대그룹과 함께 효성그룹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소 경제로 반전을 깨하고 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답니다. 높나 봐요. 네, 오늘 딱 뜨인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점수는 80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점수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좋아요. 올릴까요? 아니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수소차 쪽도 물론 있겠지만 풍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네. 요즘 보면은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중공업 기계 산업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쪽을 맞추면서 지금 다 변화가 시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연말쯤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종, 조선의 대장주들까지도 이쪽으로 사업들을 방향을 전환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축이 되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강점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향후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네. 사업 분위기를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효성중공업 80점이나 받았고요. 뉴딜 펀드에 딱 맞네. 태양광, 풍력, 데이터센터, ESS, 수차, 건설업 다 좋은 게 있어 보이는데 수소 충전소도 대장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지금 효성그룹이 2분기 실적 부진을 딛고 수소 경제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관련된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 토론방에서 두 번째 얘기하신 분이 딱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 지금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로는 건설 쪽이 매출이 한 50%가 좀 넘게 살짝 넘는 수준인데 그건 아직 변압기 차단기 쪽에 강점이 있는 쪽인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수소 관련된 쪽에서 보여지는 수소 충전소 보급 관련된 얘기가 먼저 지난번에 울산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 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변압기 차단기 관련된 섹터 쪽에서 어떤 풍력 관련된 쪽의 발전 사업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두 가지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효성중공업의 지난 실적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보여줄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어떤 대표적인 어떤 친환경 쪽의 대표 주자 쪽의 한 종목, 특히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있죠. 네.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을 시켜 보시면서 두 종목도 어떤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효성중공업은 지금 건설 그리고 변압기 차단기 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효성첨단 소재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효성그룹,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여러 가지 계열사 중에서 그룹 내 최선 우주가 있을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좋아 보입니다. 관심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타이어가 예전에 내연기관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 제로백 같은 경우가 즉 가속하자마자 100km 아워까지 가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타이어가 좀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타이어 코드에 강점이 있는 쪽이 효성 첨단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수소 연료 탱크 쪽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이쪽에도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성장성과 이어지는 뭐 풍력까지 같이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을 먼저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특히 사라고 분명히 보여준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단계 올라섰다가 주가가 약 한 고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조정을 받는 관점 쪽에서 한 4만 원대 전후에서 꾸준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되면 약간 기술적인 교과서식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5만 원대 부분이 저항으로 나와서 직전 고점대를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바라보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권에 대한 변화를 줬던 만큼 안착은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1차 목표가는 5만 3천 원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9,500원대로 이 지금 보여줬던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 손절가는 3만 9,500원. 오늘 이 종목 이야기하려고 나오셨다고 네. 효성중공업 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련주 볼게요. SP열세 그리고 두산퓨얼스 이름도 비슷하고 그때 네. 같이 많이 올라서 화제가 돼서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국내 최초 수소 연료 전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SP열세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만 아까 중점적인 종목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점수가. 네. 그래서 60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탄력이 일단 조금 제한적이죠. 네. 그와 함께 이제 저항권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슈로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SP열세도 앞서 나온 종목하고 똑같은 60점 받았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토론방에서 확인해 볼게요. 9월 4일을 기억하라. 국회에서 수해 관련 예산 먼저 통과하고 두 번째로 뉴딜 정책 중에서는 수소 에너지 관련 예산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럼 게임 끝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SP열세 지금 주가 보면은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네요. 2.64% 상승만 나타내고 있는데 두산퓨얼스, SP열세 둘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나요? 네, 애자로 시작하고 두자, 네, 죄송합니다. 아저씨. 네, 5글자는 똑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매출에 어떤 중점적으로 두는 매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연료전지 쪽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SP열셀 같은 경우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전용 연료전지는 10%밖에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가 한 89%를 차지하다 보니까 매출에 역점을 주는 부분이 다르죠. 그런 쪽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긴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열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약간 건물용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형화 그리고 좀 더 지기압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점수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수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 한 단계 올랐지만은 어느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 특히 가장 큰 약점이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앞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다시 꾸준히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재차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단기적인 약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P열셀 오늘도 한 46,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네. 고가권이긴 해도 여전히 횡보하고 있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루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들 얘가 세워봐야 되죠? 일단 지금 약간 공중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상황들이죠. 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지권을 체크해야 될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38,000원대, 38,500원대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지지권 흐름들이 굳건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겠느냐 이런 쪽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로 기계적으로 줄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지지권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표일셀 47,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37,000원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60점을 받은 가운데 효성중공업 80점 이야기했으니까요. 소자주 사고 싶었던 분이라면 한번 그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